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그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호시고요. 오늘도 풀꽃님과 변들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성인진로편 시작하고 오늘이 성인진로편으로 마지막 시간이에요. 벌써. 네, 저희 잘 했죠? 했습니다.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네. 지나갔네요. 네. 우리 오늘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여러분들 기대 가지시고 같이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저는 3년차 직장인입니다. 회계학과를 나와서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매일 야근하는 것도 힘이 들고요. 이 상태로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나 직장을 옮겨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마침 선배 언니가 웨딩 사업을 시작하는데 와서 사진 일을 같이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네요. 제가 사진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연봉을 지금보다 많이 주겠다는 말까지 들으니 마음이 벌써 콩밭에 가 있습니다. 일은 더 하기 싫고요. 저 이대로 전직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그 전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또 딱히 이렇게 얘기를 들여다보면 그게 전직의 이유라고 보기도 또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분도 약간 좀 그래 보이는데 어떠세요? 네, 뭐 만나뵌 게 아니어서 네. 뭐 진짜 마음에 여러 갈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적성에 맞지는 않다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개념하고 있는 적성의 정의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야근 매번 하셔서 힘드시고 또 다른 데서 연봉도 더 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회계 분야하고 좀 전혀 다른 또 사진일이라는 부분들을 들으시면서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신 건 아닐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그래도 펜들레님은 무조건 이분 편이시죠? 물론이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적성에 맞지 않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매일같이 야근하고 일단 회계 쪽이라고 하시니 사무직이시잖아요. 매일같이 앉아서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에 많이 소진되고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들만하다. 그리고 충분히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사진에 대한 흥미가 있으시고 또 그거와 연관된 일 그리고 더 높은 연봉 당연히 네, 저 같아도 흔들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분이 대학도 회계학과 전공을 하셨고 지금까지 3년을 하셨는데 어떻게 버티셨을까 궁금증이 저는 네. 생기면서 그 이제 맨 처음에 3년차 직장인이라고 하셔서 이 즈음에 있을 법한 고민이다 이 생각은 좀 들었어요. 3년이면 좀 일도 익숙해지고 조금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때라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3년 차쯤에 좀 심리적인 갈등이 좀 많죠, 불꽃님. 아무래도 우리가 뭐 꼭 직장 생활 아니어도 연인 관계도 그렇고요. 뭐 학교를 다녀도 3학년 때 제일 고민이 많더라고요. 뭐 전과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심리학 이론에서도 대상관계 이론을 보면 초기 3년이 되게 중요한데 그 초기 3년 안에 이제 공생기라고 해서 완전 엄마랑 아이가 한 몸이 돼서 생존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슈들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일 때 말고 이제 명확하게 분리개별화가 돼서 너와 내가 있고 나의 호소와 나의 선호가 있고 이런 게 좀 선명해지면서는 이제 갈등과 좀 독립이 이렇게 좀 구별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긴장되거나 어떤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면 처음엔 적응하고 낯설고 그들이 생각할 겨를 없이 부여하는 어떤 기대와 업무들로 이렇게 좀 쳐내기 바쁜 그러니까 나한테 예상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일이라고 좀 생각하거나 선택하기가 어려운 시절들이 지나서 3년이 되면 이제 뭐 3월에는 뭘 해야 되고 4월에는 뭘 해야 되고 뭐 저분과 관계를 할 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런 예상들이 좀 되면서 그게 나라는 사람하고 잘 맞나? 어떤 게 불편하지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많이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적응하는 정신없는 시간들이 없어지다 보니 그 여유가 이제 본인에게 매너리즘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적성이라는 말로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뭐 더 즐거움, 가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그게 이제 흡족하지 않으셔서 느껴지는 마음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맞아요. 3년쯤 되면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죠. 예상이 되니까요. 예상이 되니까. 네. 그런 고민도 될 법한데 저는 이분이 웨딩 사진일을 공부를 했었다는 것과 이제 업으로 삼는 건 다른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일 좀 걸려요. 전직을 이렇게 그냥 전혀 다른 분야로 가는 게 이분한테 괜찮을지. 그래서 좀 전직을 할 때 자기에 대해서 점검해 볼 것들 이런 게 있다면 좀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어요. 블라인드. 네, 블라인드. 그 이제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앱이고 이제 명함을 인증하면 이렇게 직접 앱을 말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고마워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면 우리 구성원들이 제일 많이 화두로 던지는 게 퇴사와 이직에 대한 거고, 근데 그 이직 안에 같은 유형의 직업을 찾는 분과 전혀 다른 전직을 생각하는 분들로 좀 유형이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의견들을 나누는 걸 보니까. 근데 이제 전직을 생각할 때 자기에게 점검해 볼 것을 약간 심리 상담 영역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제 적성이라는 단어 이외에 자기의 성향, 기질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질 검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자극 추구를 또 이렇게 추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질적으로 자극 추구가 높으신 분은 익숙해짐에 대해서 불행감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확 떨어지고 흥미도가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잘 맞는 일도 사실은 적성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직 전에 저는 스스로에 대한 기질, 내가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는 자극 추구가 좀 높아서 이 일이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자기의 기질적 특성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직에서 내가 전 직장에서 가장 좀 만족스러웠던 것과 내가 이제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가장 위험 요소, 방해 요소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매일 야근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웨딩 사업 안에서 사진일은 주말도 포기하셔야 하고 연휴도 포기하셔야 되고 야근은 당연히 하시는 업무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시간을 정해서 하시는 업무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직업을 가질 때 뭐 9-6라는 어떤 고정된 시간이 아주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른 전직을 하는 과정에서도 확보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하셔야 되고, 이전 직장에서도 직업에서도 나한테 되게 충족됐던 것들이 이번에 옮겨졌을 때도 꼭 채워지는가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보시는 거, 전직에서는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이렇게 표로 그려보거나 이렇게 써보면 정리가 좀 되실 것 같네요. 그쵸? 네. 네. 만약에 편들러님이요, 네. 그 이분이 이제 끝내 이제 표도 작성해보고 했는데 네. 전직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네.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전직을 할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드리신다면요. 네. 아까 풀고님께서도 뭐 기질과 이런 걸 얘기를 하셨지만 정확히 저는 이 사연자님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거를 즐겨하고 편애하는지를 먼저 잘 파악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영역이 사진 그리고 웨딩 이 영역과 좀 맞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전직을 원하는 건지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한 방향성이 보일 것 같고요. 제가 편들러라고 해서 무조건 이직하세요 이렇게 들어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더 준비에 대해서 편을 들어드리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편을 들어드리는 게 앞으로 이 사연자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던 보다 조금 더 행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는 선배 언니의 사업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좀 눈에 들어왔는데,
혹시나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 동료들과 관계에서의 좀 한계를 많이 느껴서 내가 지인과 함께 이렇게 함께 일하면 훨씬 다양한 걸 배려받고 좀 환경적으로 더 유연한 업무 환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조율해 보시고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또 지인을 찾는 이유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렇게 후배를 찾는 이유가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초대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라는 것도 좀 들어보시면서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웨딩 쪽 사진을 하고 싶은 거면 꼭 이 회사여야 할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선배 언니 입장에서는 잘 아는 후배가 같이 시작하면 훨씬 마음이 편할 테니까 제안한 걸 수도 있고. 네. 네. 아까 뭐 비슷한 말씀 해주시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요 3년 차에서 느끼는 슬럼프 혹은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다스려야 여기에 적응을 하고 또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3년 차 슬럼프 극복 방법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주로 슬럼프를 극복하지 않고 아, 전직을 하며 사는 사람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풀꽃님은 네, 풀꽃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한 10년 넘게 상담 일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슬럼프가 왔을 때 생각을 해보고 또 상담에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뭐 하나가 꽂히면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불편한 뭐 하나가 꽂히면 그것만 계속 보다가 이제 더 좋았던 거, 소중한 것들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제 그것만 보고 확대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담에서는 그거를 이제 전경과 배경, 주의 집중에 대한 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 회사를 꼭 떠나야 된다, 적성에 맞지 않다라는 이 적성 단어 밑에 있는 더 리얼한, 더 맨 것에, 날 것에 내가 좀 싫은 거가 뭘까라는 걸 좀 대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내가 직장을 바꿀 만큼 나한테 힘든 걸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슬럼프 극복 방법을 뭐 여행이라든가 새로운 뭐 이렇게 좀 휴식 이런 걸로 많이 대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괜찮아지거나 이러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럼프 극복 중에 추천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하셨던 분들은 내가 이제 3년 동안은 별로 계획 없이 회사를 다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다닌다면 지난번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왜 이 회사에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 나름의 플랜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살펴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냐면 내 책상에 있는 물건. 그랬더니 처음 입사할 때는 막 연필꽂이도 이쁜 거 골라가지고 막 해놓고 뭐 메모지 책상 퇴근할 때도 예쁘게 정리하고 가고 그렇게 내 공간으로 공들이고 살피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나가는 어느 날은 이게 퇴사한 사람의 책상인 것 같은 이렇게 뭔가 아끼고 가꾸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걸 보면서 마음이 가야 뭔가 의미나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내가 생각보다 나의 일에 대해서 나의 이 삶의 아주 중요한 3분의 1의 시간을 이렇게 마음을 애정을 들이면서 바라보거나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졌을 때 다시 좀 마음을 다잡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전혀 다른 일에 대한 매력을 우리가 자꾸 꿈꾸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혀 다른 일을 그냥 멋있다, 좋겠다가 아니라요. 그 일에 대한 정말 힘든 요소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사진작가라고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사진작가의 애로사항을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무엇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게 나에게 견딜 만한 요소인가. 네, 그것과 나의 현재를 좀 비교해 보시면 조금 편안해지시는 시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들으시면 이분 전직 안 하실 것 같은데. 겁을 너무 제가 너무 방향이 편중되어 있었나요? 좋은 자기가 이 회사에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도 찾아보고 의미부여 해보고 해보면 일할 이유 충분히 찾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 풀꽃의 의미처럼 자세히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예쁜 게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뭐 내려놓을 만큼 또 좋은 이유가 있으면 슬럼프가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또 길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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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청취자 질문 또 와 있으니까 좀 만나볼게요. 어떤 질문이에요? 네. 오늘 청취자 질문은요. 정말로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보이는 후임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말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네. 전직을 권하고 싶은 후배 발견. 네. 상담에서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선배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아, 선배가 네. 후배한테 어떻게 해야 네. 되느냐 이런 그런데 고민으로. 이제 사실 상담을 해보면 결론은 후배를 아끼는 마음보다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한숨 쉬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후배 때문에 자신의 불편. 본인이 불편하고 수고스럽고 때로는 마음 쓰이는, 왜냐면 나는 이 일이 너무 사랑스럽고 즐거운데 내가 사랑하는 이 일을 저 사람은 되게 약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별로라고 하면서 하면 내 일에 대해서조차도 약간 인정 못 받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부대낌으로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경계를 딱 확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서 이 일이 되게 행복한 순간인 걸 못 발견한 거고, 그렇지만 나의 관점과 나의 시간 안에서는 이게 참 가치롭다 하면 그냥 그렇게 구별하면서 생각을 구별하면서 사시면 된다. 이런 얘기들로 저희가 상담을 이끌어 가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가족과 같이 너무 사랑하는 후배인데 본인이 현실이나 새로운 것을 전환하지 못해서 그냥 정해졌으니 그냥 삽니다. 이런 좀 용기를 못 내는 후임이라면 그때 이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게 안 맞아가 아니라 이분이 뭐가 잘 맞을 것 같은지를 한번 좀 잘 관찰해 주세요. 그러면 만약 같은 회계학과라고 하는데 회계는 되게 디테일해야 되고 뭔가 문서화하고 조직화해서 정리하는 걸 되게 잘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정리보다는 되게 이상적이고 창의력이 많고 그때그때 새로운 호기심을 발휘하는 걸 되게 잘하는 게 눈에 보인다 하면 이게 안 맞다가 아니라 당신에게 이게 되게 번쩍이는 것 같다.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라고 해서 그분이 더 잘 어울릴 만한 뭐 직업이 아니라요. 어떤 모습들에 대한 화두를 좀 던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불편함인지 후배를 위한 마음인지를 구별하고 경계를 짓는 일도 좀 그게 먼저일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좀 핵심 내용만 또 정리해 주실까요? 네. 네. 이제 진로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6번 같이 고민을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 진로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이 아니라 일평생 내가 행복하기 위해 가치 추구를 위해 나아가는 방향의 그 과정 중에 선택하는 다양한 직업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는 거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과 기질을 갖고 있냐를 좀 자기 이해를 좀 해봐야 된다가 이번 우리 6번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사연자께서 적성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데 본인이 어떤 걸 적성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심지어 전공도 그걸 했기 때문에 전혀 안 맞는 일을 6년 동안 하는 이 힘과 이유는 뭘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되게 만족스럽고 불편한 일을 명확하게 좀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직을 하실 때는 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도 분명히 좋고 괴로움이 함께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좀 면밀히 검토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불꽃님이 그 오늘 방송 포함해서 전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성인진로 마지막 편이니까 펜들러님도 그동안 좀 방송하면서 좀 덧붙이시고 싶은 이야기, 뭐 소회도 좋고요.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상담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나 뭐 30대의 어떤 그런 사연자분들 저와 약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주셨을 때 저 또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았고 되게 도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진로 이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로에 대한 고민에 대한 더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떨 때 가장 빛나고 가치 있을까라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두 자신이 가장 빛나고 있을 때가 언젠지를 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간단히 좀 덧붙이면 저는 오늘 방송도 그렇고 자신의 어떤 목표나 꿈과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뭐 조직이든 어떤 그 속에 그 조직이 목표하는 것 거기서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 그게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 따로 그 어떤 뭐 조직이나 직장 따로 이렇게 되면 이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통 분모를 좀 찾아내고 그럴 때 조금 더 소속감 가지고 안정감 가지고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방송하면서. 자,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느끼셨던 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오늘 그러니까 다음 방송부터는 의사소통에 관한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의사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또 고민 있는 분들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두 분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